안녕하세요, 엔트리 위스키입니다. 혹시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 있으신가요? 아니면 버번 위스키를 살 때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과 가격에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하시나요?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맛있더라, 저게 더 낫다더라, 주변에서 추천하는 버번들이 내 입맛에 맞을 거란 보장은 없죠. 자, 어떤 버번 위스키가 본인의 취향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인기 있는 버번 위스키 6가지가 있는데요. 하이볼의 대표주자 진빔, 가성비 버번 끝판왕 에반 윌리엄스, 그리고 말하면 입 아픈 버번 입문 3대장이죠. 와일드 터키 8년, 버팔로 트레이스, 메이커스 마크, 그리고 버번 입문 3대장의 넥스트 레벨로 평가받고 있는 이 놉크릭까지 750ml 기준 대략 2만원대에서 8만원대에 버번 위스키를 고를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버번들인데요. 오늘 이 버번 위스키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각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품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느껴지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취향에 따라 어떤 위스키가 맞을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계 버번 위스키 판매량 1위 진빔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자카야나 최근에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이 진빔으로 하이볼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미 마셔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트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어서 구하기도 쉽고요. 3만원 전후로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맛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진빔은 에어레이션이 충분히 진행됐을 때가 더 맛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진빔 절반 이상을 마신 채로 한 달 이상을 방치했으니 에어레이션은 충분히 진행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빔에 이어 전세계 버번 위스키 판매량 2위 에반 윌리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특산품이라 해야 하나요? 1리터 보틀을 3만원 초반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750ml로 환산하면 24,000원 정도라서 가격이 깡패인 버번 위스키입니다. 그런데 이 에반 윌리엄스를 마셔보면 적어도 바닐라 캐러멜 향의 진득함은 가격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현재 가성비 버번 위스키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버번 위스키 3대장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와일드 터키 8년입니다. 이름처럼 맛도 와일드한데요. 50.5도의 알코올 도수에서 주는 타격감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버번 입문 3대장이란 타이틀은 이 와일드 터키 101에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정식 수입되어 판매되는 위스키가 이 와일드 터키 8년으로 변경되면서 버번 입문 3대장 타이틀도 그대로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타격감은 101이 더 강력하지만 과일향과 같은 복합적인 풍미는 이 8년이 더 뛰어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와일드 터키 8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가격은 이 와일드 터키 8년 같은 경우는 700ml 용량으로 5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주류 샵과 같은 곳에서는 기존 101 버전을 1리터에 6만원 전후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번 입문 3대장 중 가장 복합적인 향을 보여준다는 버팔로 트레이스입니다. 버번치고는 부드러운 맛과 목넘김을 갖고 있어서 앞서 소개드린 와일드 터키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블라인드 테이스팅 때 이 둘을 헷갈리면 어쩌나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5만원 전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원 후반대에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5만원 밑으로는 구하기 어려워져서 버번 중에는 가격이 많이 상승된 편입니다. 또 다른 버번 입문 3대장, 보틀 디자인이 너무나 매력적인 메이커스 마크입니다. 이 메이커스 마크는 보시다시피 아니 그냥 보틀만 봐도 막 사고 싶지 않나요? 밀랍으로 이 뚜껑을 밀봉할 때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밀랍에 담궜다 빼고 이 밀랍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뒀는데요. 그래서 모든 보틀이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핸드메이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맛과 향에선 다른 위스키들보다 밀 함유량이 많아서인지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6만원 전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놉크릭입니다. 놉크릭은 가장 처음 말씀드린 이 진빔이 생산되는 진빔 증류소에서 스몰 배치로 생산되는 버번인데요. 이 버번 입문 3대장보다 한 단계 윗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굉장히 진한 바닐라 캐러멜 향과 달달함이 특징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놉크릭은 구형 버전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구형에는 숙성연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신형에는 9년 숙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 전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류샵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스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넘어가서 더욱 자세하게 맛과 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테이스팅 준비는 아내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먼저 향을 한 번씩 맡아보고 이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간단히 적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본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대본이 없어서 제가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부터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 향을 맡으니까 일단 알코올이 강하게 올라오네요. 바닐라 캐러멜 향은 당연히 느껴지고요. 달달한 과일의 향도 약간 느껴지네요. 두 번째 위스키도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는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 훨씬 알코올은 적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다른 향들도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향도 살짝 느껴지네요. 이어서 세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세 번째 위스키는 이 두 번째 위스키보다 더 고소한 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잔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잔이 조금은 더 향을 많이 모아줄 것 같이 생겼는데요. 그래서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위스키보다는 향이 조금 더 응축돼서 느껴진다 할까요? 일단은 향을 한 번 더 맡아볼게요. 이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약간 눅눅한 땅콩의 향이 좀 느껴집니다. 두 번째 위스키의 고소한 향과도 약간은 유사한데요. 네 번째 위스키 향 맡기 전에 두 번째 위스키 향 한 번 더 맡아볼게요. 이 두 번째 위스키는 세 번째 위스키보다는 바닐라 캐러멜의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어서 네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위스키는 세 번째 위스키보다는 강한 알코올이 느껴지고요. 곡물의 향보다는 약간은 달달한 과일의 향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향이 특징인 것 같고요. 나머지 위스키들에 비해 약간은 상큼한 향도 느껴집니다. 알코올은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위스키보다 알코올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마찬가지로 과일의 향이 좀 느껴지네요. 사실 온더락 글라스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그런지 향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맛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부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입니다.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달하게 느껴지고요. 약간의 타격감도 느껴지네요. 일단 두 번째 위스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바닐라 캐러멜 향과 함께 고소한 향이 꽤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알코올도 어느 정도 올라오네요. 바로 세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처음 향을 맡을 때는 이 잔의 모양 때문인지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향이 조금 더 응축이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맛에서는 생각보다 향이 굉장히 옅고요. 삶은 땅콩 같은 약간 눅눅한 견과류의 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조금은 올라오는데요. 이 알코올이 고도수에서 오는 알코올의 타격감이 아니고 저급 알코올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네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볼게요. 일단 네 번째 위스키에서는 약간은 씁쓸한 맛도 느껴집니다. 타격감도 어느 정도 느껴지네요. 이어서 다섯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여섯 번째 위스키도 굉장히 달달하면서 어느 정도 타격감이 느껴지는데요. 혀가 약간은 저릿저릿한 걸로 봐서는 약간 고도수에서 오는 타격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헷갈리네요. 한 번씩 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위스키 다시 한번 맛을 보니까 이 여섯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는 타격감이 좀 약하네요. 대신에 부드러운 곡물의 향이 좀 느껴집니다. 두 번째 위스키도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위스키도 약간은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 첫 번째 위스키가 곡물의 고소함이라면 이 두 번째 위스키는 견과류의 고소함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위스키의 고소함과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럼 세 번째 위스키도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위스키는 더 이상 맛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삶은 땅콩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향들은 굉장히 옅고요. 아주 약간의 알코올의 비릿함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어서 네 번째 위스키도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이 네 번째 위스키를 맛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입안에서의 타격감이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고도수의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달달함도 꽤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이 네 번째 위스키에서도 약간은 견과류의 그런 고소함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 맛과 향의 진한 정도가 다른 위스키들보다 훨씬 진한 느낌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위스키에도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위스키도 굉장히 부드럽고 계속 버번만 6가지를 마시다 보니까 어렵네요. 코도 혀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취기도 살짝 올라오네요. 네, 다시 좀 집중을 해서 맛을 좀 보자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번째, 네 번째 위스키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잠시 넘겨두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위스키 다시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위스키도 아직까지 좀 화끈한 타격감이 좀 남아있네요. 아까 네 번째 위스키도 타격감이 남아있었는데 이 여섯 번째 위스키도 이 네 번째 위스키와 좀 유사한 정도의 타격감을 보여주고요. 대신에 네 번째 위스키보다 향은 조금 옅게 느껴지지만 맛에서는 이 달달한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오일리한 느낌도 이 네 번째 위스키가 조금 더 오일리한 것 같고요. 이 여섯 번째는 산뜻한 느낌이네요. 약간은 알코올의 향도 느껴지네요. 일단은 제가 좀 알 것 같은 위스키 먼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스키 결정을 하고 좀 헷갈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잠깐 한 번 더 맛을 볼게요. 네, 이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곡물의 고소함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곡물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위스키는 이 밀 함유량이 높은 메이커스 마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위스키는 약간 헷갈리니까 넘어가고요. 이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삶은 땅콩과 같은 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특징으로 봐서 이 세 번째 위스키는 진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고도수에서 느껴지는 타격감과 고소한 견과류의 향도 느껴졌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이 진빔과 같은 증류소를 사용하고 있는 노크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스키는 잠시 스킵을 해두고요. 이 여섯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도 네 번째 위스키처럼 타격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달달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바닐라 캐러멜의 향보다는 이런 타격감으로 봐서는 이 와일드 터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째 위스키만 남았는데요. 이 버팔로 트레이스와 에반 윌리엄스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한 번씩 맛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견과류 같은 느낌이 나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타격감은 거의 없네요. 다섯 번째 위스키도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견과류의 느낌보다는 달달한 과일의 향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위스키가 견과류의 향이 조금 더 나는 걸로 봐서는 이 에반 윌리엄스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버팔로 트레이스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 여보 다 맞췄다. 네, 다행스럽게도 전부 정답이네요.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길어지다 보니까 향이나 맛이 굉장히 옅어져서 마지막까지 이 두 위스키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지만 곡물의 고소함이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요. 조금은 깔끔한 버번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이 메이커스 마크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놀랐던 건 이 두 번째 에반 윌리엄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착하죠. 1리터 기준에서 트레이더스에서 제가 31,900원인가요? 그쯤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굉장히 고소하고 오일리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요.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진빔 같은 경우는 바닐라 캐러멜이나 과일 같은 그런 다양한 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견과류의 고소함을 좋아하신다면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위스키지만 다른 복합적인 향들은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위스키를 니트로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평소에 이 진빔 하이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노크릭 같은 경우는 100프루프 50도라는 고도수에서 오는 진득한 맛과 향이 강점인데요. 확실히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어느 정도 입안에서의 타격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와일드 터키에서 느꼈던 타격감보다 이 노크릭에서 타격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두 위스키의 도수는 노크릭이 50도, 와일드 터키가 50.5도로 비슷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와일드 터키는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여서 에어레이션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 타격감도 살짝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다섯 번째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버번 입문 3대장 중에는 가장 밍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고 이 와일드 터키처럼 타격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버번 위스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와일드 터키 같은 경우는 강한 타격감이 특징이지만 마셨을 때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달달함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와일드 터키는 이렇게 강한 타격감과 달달함이 특징이기 때문에 강한 타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먹을 때 이 6가지 위스키 중에 가장 어울리는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고기를 드시면서 이 위스키를 즐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강한 타격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와일드 터키를 추천드립니다. 자, 앞으로 어떤 버번을 구입하면 좋을지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